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증언하였다면 갑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하나요. B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특신 상태 인정되면 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네. 38번. 그다음에 3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 사고 발생 직후 시행된 것으로서 이렇게 된 거라면 이거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사후 영장 받아야 되고요.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진술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탄핵 증거로만 쓸 수 있죠. 조사자 증언은 참고인의 진술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경찰일 수도 있죠.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했었는데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만약에 부인하는 취지로 딴 얘기를 하면은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어도 네, 증거 능력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번이 틀렸죠. 38번. 또 2024년 3월 판례고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사용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상 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환기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문에도 나와 있죠. 네, 판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는 쓸 수 없다. 영상 녹화물은. 그 다음 316조를 보면 피고인 아닌 자가 예를 들면은 네,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경찰을 말하는 거죠. 수사관. 네. 공판 그 형사가 이제 그 공판에 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조사할 때는 저 피고인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하는 것일 때는 그렇죠? 피고인을 직접 이제 조사했던 그 경찰이니까 증명된 때 하나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찰관의 진술을 증명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예를 들면 그 피고인이 만약 그 피신 조서를 썼는데 그 부인하면 그냥 부인한 것 자체로 법정에서 쓸 수 없죠. 피신 조서는 쓸 수 없지만 그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서 아니 내가 피고인 그 피신 조서 그거 작성할 때 저 사람이 그렇게 진술했었다라고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 경찰관의 진술을요. 경찰관의 진술은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고 다만 그때 작성했던 피신 조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인을 그걸 부인했기 때문에 성립 진정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피신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만 그때 그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거는 그 경찰의 진술은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되면 그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증거법이 되게 막 복잡하죠. 복잡한데 네. 하나씩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저도 증거법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올라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객관식 문제도 되게 많이 풀어봤고, 변호사에 나오는 증거법 문제도 막 다 하나씩 실험하면서 다 풀어봤고, 네,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안 돼요. 네. 312조, 313조, 314조, 그 다음 316조까지 막 언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진짜 엄청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그 다음 89년도 판례, 사법경찰관이 사무치급 실황조서, 네, 이거 옛날 판례죠. 네. 긴급을 요하여 이렇게 한 것이라면 사후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증거를 삼을 수 없다. 네, 영장 받으란 얘기죠. 2008년도 9월달 판례 316조 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이렇게 진술이 타인의 진술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고인 아닌 자에는 포함된다. 그래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상 여기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부인하는 취지로 이렇게 했으면은 네, 특히 특신 상태가 그런 게 저기가 아니고 네, 증거 능력이 없다. 참고인이 원 진술자죠. 여기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이렇게 지금 뭐 부인하는 취지로 이렇게 증언을 했으면은 네. 원 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본인이 나와 있는데 본인한테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끝난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9번 탄핵 증거 적절한 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의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 승인 내역서와 사본이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 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네,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아 잠깐만 39번. 아 명시되지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아 이거 저도 헷갈리네. 이거 있지 않았다고 했더라도 예,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거죠. 네. 사용 승인 내역서 사본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더라도 네. 아 되게 헷갈리네요. 네. 이건 1번은 틀린 거죠. 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탄핵 증거조사를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이거 옛날 판례고 저는 이거 몰랐던 판례예요. 네. 이번에 이거 보면서 알았고 2번 사법경찰이 작성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검사 작성이든 사법경찰이 작성이든 피고인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 반대 증거로 사용해서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틀렸죠. 네, 이번 도 틀렸고 검사가 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후 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A가 공판장에 나와서 참고인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증정성립을 이렇게 부인하면 참고인 진술 조서는 쓸 수 없죠. 증거는 쓸 수 없고 다만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고 했죠. 네. 3번이 맞네요. 3번이 맞고 4번 탄핵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해야 된다고 했죠. 네, 이것도 빈출 객관식 지문이고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이 알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틀렸네요.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답이고 318조의 2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를 할 수 있다.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탄핵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를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더라도 그러니까 증거를 할 수 없으니까 증거로는 못 쓰는데 탄핵 증거로는 탄핵하는 데 쓸 수 있다 이거죠. 318조 2에 나와 있고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제출했다면 이게 2006년도 판례였네요. 뭐 엄청 옛날은 아니네. 90년도 80년도 판례는 아닌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거. 취급 내에서 사본을 이렇게 제출하여 탄핵하였는 바 비록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 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봐주겠다. 네,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판례 사법경찰리 작성에 이렇게 해서 증거 능력이 없죠. 본인이 부인하면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증거라고 하더라도 아까 여기 318조 2 다투기 위한 증거는 쓸 수 있다고 했죠. 네,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임의성만 인정되면. 그 다음에 2005년도 판례 검사가 이렇게 했으면은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요. 탄핵 증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318조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증거 조사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줘라. 네, 어떤 거에 대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이것도 객관식으로 되게 잘 나오는 판례죠. 그 다음 마지막 40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사례 문제 나왔네요. 이제 2차생들은 이런 거 2차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이제 무슨 지문이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저기 할 수가 있죠. 가장 적절한 거. 갑은 A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성인이에요. 미성년자는 아니고요. 강간하기로 마음 먹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지 면식범인지 아닌지는 안 나오네요. 갑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누구에게나 출입이 허용되어 있고 당연히 그럴 것을 목적으로 돼 있죠. 상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가니까 그 때문에 여기는 주거 침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인 공간,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데에 1층이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앞에 출입하는 거는 그건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상가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A에 뒤따라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주거 침입 성립하지 않아요. 갑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 협박해서 A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1층으로 계단을 끌고 가 강간 행위를 실행하였답니다. 네, 기수네요. 강간 기수고요. 그 다음에 갑은 강간 행위 실행 도중에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가지고 범행 현장에 있던 핸드백을 빼앗고 이렇게 끝났으면 다행인데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 행위를 계속했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강간 먼저 하고 강간범은 있는데 강도는 없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도 이렇게 해서 강간 행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도 행위를 했습니다.